피디님, 요새 편집만 하신다더니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제가 무슨 식물도 아니고 광합성한다고 설마 피곤하게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땐 비타민 D 부족인 것 같아요. 햇빛을 못 쐬면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아마 그래서 피곤한 게 아닐까? 선생님, 그러면은 비타민 D 먹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능이 있나요? 비타민 D도 체내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뼈 건강. 혈중에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뼈에 칼슘을 잘 침착시키는 데 관여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은 40, 50대 이상 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용체가 정말 다양한 세포와 조직에 이제 분포해 있는데요. 그래서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해가지고 면역력을 올리기도 하고요. 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당 조절까지에도 관여를 하고 피로한 거나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한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비만인 경우 비타민 D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지방 조직에 잘 축적이 되는데 잘 축적된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가 되게 낮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간, 담도, 신장 질환자 분들은 이제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제 비타민 D가 간이랑 신장에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활성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비타민 D 섭취를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나누기는 좀 그렇고, 이제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 한 8, 90%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이제 비타민 D 부족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은 비타민 D를 좀 챙겨야 된다고 보죠. 제 자리가 차가 옆자리인데 혹시 괜찮지 않을까요? 자외선도 UVB라고 해서 특정 파장을 이제 흡수해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유리를 통해서는 그 빛이 차단될 수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이제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냥 밖에서 편집하세요. 배수영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여성분들도 많이 챙겨드셔야 되는 이유가 화장 때문에. 너무 많이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멜라닌 색소나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합성을 하려면 좀 그게 어려우니까 잘 먹어야겠죠.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도 먹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언제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식후에 복용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식후 혹은 식사와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비타민 D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비타민 D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뭐 제가 맨날 말하는 원료사를 보시면 좋은데요. 비타민 D도 이제 세계적인 비타민 원료사 중 하나인 DSM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고품질 비타민 D 원료에는 퀄리D라는 인증 마크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퀄리D라는 인증 마크가 부여된 DSM사의 이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분란을 보시고 거기에 비타민 D3 혹은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를 선택하셔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D는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버섯 등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비타민 D라고도 하는 이제 비타민 D2, 이제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육류 등에서 얻어지는 이제 동물성 비타민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D3, 이제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모두 간과 신장에서 이제 비타민 D 활성형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제 동일 농도로 체내에 투여를 했을 때 활성형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비타민 D3가 D2보다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되고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해요. 수치적으로는 한 5배 이상 정도? 그리고 비타민 D에 관련된 연구는 보통 비타민 D3를 가지고 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비타민 D를 선택할 때는 D2보다는 D3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잘 선택하셔서 드시는 건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나온 그 책자? 뭐 아무튼 거기서 권고하는 사항은 1일 섭취량을 400 IU 정도로 하고 상한 섭취량은 이제 4000 IU 정도로 하는데 400 IU를 복용했을 때 느는 이제 내 혈중 농도는 사실 현저히 좀 낮아가지고 비타민 D를 복용하기 전에 피 검사를 통해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해서 복용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 이하면 결핍, 20에서 30이면 이제 부족, 30에서 100 사이면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이 한 1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부족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비타민 D 1000 IU를 이제 2, 3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을 했을 때 이제 한 10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평균으로 한다고 해서 16 정도면 못해도 2, 3천은 먹어야.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약국에 있는 제품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대부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자 그냥 약국에 있는 거 다 들고 왔어요. 본인한테 맞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뭐 2,000도 있고 3,000도 있고 이제 맥스 5,000까지 있어서 이제 내가 맞는 그냥 알약이 괜찮으시다 하시면 뭐 이쪽에서 요런 2000IU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직 캡슐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복용하시기도 편하고 그 알약을 잘 못 삼키겠다 하시면 추어블 형태도 있어요. 얘는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서 저도 많이 먹고, 애기들이 보통 많이 먹긴 하는데 약간 뭐 씹어 먹는 것도 싫다 하시면 약간 드롭형,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는 드롭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롭형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로 이렇게 입에다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애기들 전용이어가지고 네. 어디 뭐 섞어주죠. 뭐 우유나 뭐 아니면 애기들 먹는 뭐 음료 같은데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이제 성인들도 1000IU 뭐 2000IU 먹는다 하면 뭐 이거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먹으면 되죠. 본인의 기호에 맞는 형태를 고를 수도 있고 또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해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어블 형태 거를 받아 먹어봤어요. 응. 거의 맛있는 캔디던데. 맛있다니까요? 이거 진짜 맛있어. 얘도 맛있고. 까져 있는 건가요? 이거? 네, 얘는 까져있어. 먹어봐. 먹어봐. 오늘도 딸기맛. 이건 진짜 사탕 같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응. 얘 진짜 맛있어. 선생님, 진짜. 선생님 따도 되는 거예요? 뭐 따도 돼. 이거 이렇게 찝잖아요. 그 안에 액상이 들어가요. 이런 거였어. 이거 진짜 맛있죠?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 뭐 12, 뭐 13. 그러니까 20 밑에, 20 밑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빠르게 올리려면 초반에 조금 고함량을 먹어가지고 올려놓고 좀 조절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까 전에 주셨던 영양제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좋을 영양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뼈 건강 조합으로 드신다면 일명 칼마D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조합이 가장 좋고요. 이제 최근에는 비타민 K2까지 해서 이제 제가 지어봤는데 칼마디 K까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셨을 때 칼슘의 이제 농도도 잘 조절되고 그리고 뼈에 잘 가게 하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이제 부작용이나 좀 독성이 좀 덜해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칼마디 K까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면역력 조합으로 드신다면 이제 제가 지었는데 OD, 이제 오메가3랑 비타민 D 둘 다 이제 면역력 올리는데 최강자죠. 그래서 보통 제품들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 추가해 본다면 이제 ODC 해서 이제 비타민 C까지 챙겨 드시면 면역력만큼은 이제 최강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에서도 챙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네.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연어, 뭐 고등어 같은 좀 기름진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계란 노른자나 아니면 이제 버섯류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 결핍 수준이 되면 사실 식품만으로는 그걸 채우기가 어려워서 영양제를 좀 같이 드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연어 한 3kg 정도나 이제 고등어 또 한 10kg 정도 아니면 이제 달걀로 먹고 싶다 하시면 한 25개 최소로 그 정도 복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매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들과 함께 좀 비타민 D 영양제는 같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평균, 아니 평균 이상이죠. 80에서 90%가 이제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품 혹은 이제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하셔가지고 비타민 D는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야, 해주세요. 야!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장인 같은 경우,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꼭 먹어야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편집실에 갇혀 계신 분들, 우리 피디님 같은 분들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나오면은 밤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그때 햇빛 섭취하세요. 기다렸다가.